그림은 광물을 특성에 따라 구분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자, 문제 보시면 방해석과 석영, 흑음모가 나와 있고요. 묽은 염산과 반응하여 기포를 발생시키는 광물로서는 방해석이 있겠고, 쪼개짐이 있는 광물은 한 방향의 쪼개짐을 가지고 있는 흑음모가 있겠죠. 반면에 이제 석영과 감남석은 깨짐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억, A는 방해석이고요. 니은, 흑음모는 한 방향의 쪼개짐이 맞죠. 디귿, 석영은 유색 광물이 아니고 무색 광물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기억, 니은. 그림은 어느 해안에서 한 달 동안 관측한 해수면의 높이를 나타낸 것이다. 자, 기억할게요. 4일의 저조 때 해수면 높이는 6m보다 높다. 4일을 체크하고 6m보다 높은지 보았더니 저조 때 6m보다 높냐고 물어봤는데 저조기, 간조일 때는 높이가 6m가 되지 않죠. 기억은 틀렸고, 니은, 조차는 12일이 20일보다 크다. 12일과 20일을 보게 되면 조차가 큰 건 12일이 되겠죠. 따라서 12일이 20일보다 조차가 크다고 보는 게 적합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렇게 조차가 큰 시기를 우리는 대조기, 살이라고 부르고, 조차가 작은 20일의 경우는 소조기, 조금이라고 부릅니다. 디귿, 20일의 달의 위상은 망이다. 소조기이자 조금이기 때문에 이때는 상현 또는 하현달이 되겠죠.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표는 대기의 운동을 시공간적 규모에 따라 A에서 D로 구분하고 각각의 예를 나타낸 것이다. 3번 문제 같은 경우는 2024학년도 G2 수능특강 131쪽에 14번 문제하고도 똑같은 문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공간 규모로 분류를 하게 된다면 난류는 미규모가 되겠고, 삼국풍과 해류풍은 중간 규모가 되겠죠. 중간 규모. 고기압과 저기압, 중간 규모가 되겠고, 편서풍 파동이랄지 대기대순환, 그 밖에 계절풍 등은 지구 규모 되겠습니다. 기억할게요. 시간 규모는 공간 규모가 클수록 시간 규모도 커지기 때문에 A가 C보다 작은 게 맞고, 니은, B는 종간 규모가 아니고 중간 규모 되겠습니다. 태풍은 기억에 해당한다. 기억은 계절풍 또는 이제 대기 대순환이 되겠고요. 태풍은 열대의 저기압에서 발달한 거기 때문에 중간 규모로 보는 게 적합합니다. 아울러서 토네이도의 경우는 미규모로 보셔야 되고요. 정답은 기억 되겠습니다. 그림은 광상 A와 B에서 산출되는 광물의 예를 벤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낸 것이다. A와 B는 각각 퇴적 광상과 화성 광상 중 하나이다. 자, 그림 바로 보시면 고령도 복구사이트 석고, 여기가 이제 퇴적 광상이 되겠고요. B가 화성 광상이 되겠습니다. 기억할게요. 암염은 기억이 아니고 A에 해당해야겠죠. 기억은 틀렸고, 퇴적 광상이기 때문에 니은. A는 B보다 낮은 온도에서 형성이 된다. 퇴적 광상이기 때문에 화성 광상보다 낮은 온도에서 형성이 됩니다. 디귿. A에서 산출되는 금은 그러니까 퇴적 광상에서 산출되는 사금 등이 되겠죠. 이거는 B 화성 광상으로부터 기원하여 집적된 게 맞는 거가 되겠죠. 정답은 니은 디귿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 그림가는 어느 나선 은하의 적외선 영상과 가시광선 영상을 A와 B로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고, 나는 이 은하의 파장에 따른 성간 소각량을 나타낸 것이다. 기억할게요. A는 가시광선 영상이다. A는 적외 영상이 되겠고, B가 가시광선 영역이 되겠습니다. 통상 우리가 허블의 은하 분류를 보게 된다면 타운 은하, 막대 나선 은하, 정작 나선 은하, 불규칙 은하, 이거 싹 다 가시 영상으로 본 거예요. 중심에 은하핵이 보이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가시 영상으로 바라본 허블의 은하 분류에 따른 나선 은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A 그림을 보게 된다면 A에서는 은하핵의 모습은 보이지 않지만 나선팔의 모습이 굉장히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나선팔의 모습이 A에서가 B보다 더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는 이유는 파장이 긴 적외선 영역에서 성간 소강이 적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나그림에서 기역 부분에 위치하는 곳이 적외선 영역 쪽, 그러니까 파장이 긴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파장이 길수록 성간 소각량은 적게 나타나기 때문에, 반면에 니은이 파장이 짧은 가시광선 영역은 여기지만 성간 소각이 크게 나타나는 걸 통해 가지고 파장이 짧은 쪽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리하면 기역 A는 적외 영상이 되겠고요. 니은, 파장은 기역이 니은보다 깁니다. 디귿, B는 A보다 성간 소각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B는 A보다 성간 소각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나선팔이 B보다는 A에서 또 이렇게 뚜렷하게 나타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디테일하게.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니은 디귿 되겠습니다. 그림은 북반구 어느 해역의 중력 이상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A와 B의 위도는 동일하다. 일단 중력 이상 문제가 나온다면 북반구인지 남반구인지 먼저 확인을 해야겠죠. 위도가 동일하다면 표준 중력이 같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기억하겠습니다.
실측 중력은 A가 B보다 작다. A는 0과 2 사이에 있으니까 대략 한 1 정도 되겠고, B는 6보다 크겠죠. 대략 한 7 정도라고 이제 생각을 한다면 A가 B보다 작은 게 맞는 거가 되겠네요. 니은 표준 중력은 A가 C보다 작다. 표준 중력은 북반구에서는 고리도 쪽에 있는 놈이 표준 중력이 더 커집니다. 위도가 클수록. 그렇기 때문에 A가 C보다 작은 게 아니고 큰 거가 되겠죠. 디귿 해수면 아래 물질의 평균 밀도는 B가 C보다 작다. B의 중력 이상은 플러스 7 정도 되고 C의 중력 이상은 대략 한 마이너스 9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B가 C보다 큰 거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기억. 다음은 지층의 취향을 이해하기 위한 탐구활동이다. 색이 다른 찰흙을 쌓고 그림 1과 같이 잘라 지층 모형을 만든다. 모형의 잘라진 면이 바닥을 향하도록 하여 수조 안에 넣는다. 잘라진 면이라고 하는 것은 1번 그림에서 여기가 되겠죠. 이거를 수조에 넣고 다 클리노미터의 긴 모서리를 모형의 A면과 B면 중 기역면에 대고 수평을 맞추어 지층의 주양을 측정한 다음 북쪽 방향을 확인한다. 라. 그림 이와 같이 수조에 일정량의 물을 채운 다음 연직 방향으로 내려다보며 사진을 촬영하고 인쇄한다. 마. 사진의 수면과 각 지층 경계선이 만나는 두 점을 연결하는 선을 긋고 주양선을 긋는다는 말이 되겠죠. 북쪽 방향을 표시한다. 자, 탐구 결과를 보았더니 클리노미터로 측정한 주양은 N45°W이다. 이쪽이 북쪽이기 때문에 아래쪽이 이제 남쪽, 그리고 오른쪽이 동쪽, 왼쪽이 서쪽이 되겠죠. 기억할게요. 자, 기억은 B다. 기억은 클리노미터의 긴 모서리를 모형의 A면과 B면 중 B에다가 대서 측정하는 게 올바른 측정법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주양이라고 말하는 것은 진북을 기준으로 지층면과 수평면의 교선이 가리키는 방향이기 때문에 이쪽 방향이 북쪽이기도 하고, 아울러서 그림상에서 지층면과 수평면의 교선이 가리키는 면이기 때문에 엄밀히 말해서 A면이 아니고 B면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여기서 이제 지층면이라고 말하는 것은 면과 면이 맞닿는 측리면이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기억은 맞는 선지가 되겠고, 니은. 자, 니은은 주양선에 해당합니다. 니은은 주양선이 되겠고, 여기가 되겠죠. 주양선. 디귿. 지층의 경사 방향은 북동쪽이다. 그 경사라고 말하는 곳은 높은 데에서 낮은 데이기 때문에 이 방향이니까 북쪽과 동쪽 방향인 북동 방향이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이다. 8번 문제. 그림은 북반구 중위도 상공의 편서풍 파동과 그에 따른 지상의 기압 배치를 나타낸 것이다. A와 B는 500헥토파스칼 지면상에 위치하고 지점 C와 D는 지상에 위치한다. 자, 정말 많이 보신 그림인데요. 고기압성 경도풍, 저기압성 경도풍, 고기압성 경도풍. 속도는 고기압성 경도풍이 저기압성 경도풍보다 속력이 더 빠르다고 말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A 지점까지 이동하는 과정에서는 바람이 세게 불지만 다시 이제 A 지점에서 기압고리에 가는 과정에서는 저기압성 경도풍이 있는 쪽에서는 속도가 느려진다. 따라서 빨라지다가 느려지기 때문에 A 지점에서는 공기의 이제 하강 기류가 발생해서 공기가 내려가는 거고요. A에선 수렴해서 내려가게 되고, 다시 B 지점을 통과해가지고 고기압성 경도풍으로 가는 과정에서는 느려지고 빨라지기 때문에 상공에서는 대기의 발산이 나타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발산이 나타나는 지역에서는 상승 기류가 올라와야지만 위로 발산해가지고 고기압성 경도풍을 따라 빠르게 이동할 수가 있겠죠. 이때 상승 기류를 일으키는 지상에서의 기압 배치는 온대 저기압이 이제 형성되는 거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 C 지점과 D 지점 중에서 저기압의 중심이 가까운 게 C이기 때문에 기압은 C가 더 낮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억할게요. 자, A에서 공기의 발산이 일어난다. 발산이 아니고 수렴이 일어나겠고요. 니은. B에서는 저기압성 경도풍이 분다. 저기압성 경도풍이 불죠. 반시계 방향 흐름. 디귿. 해면 기압은 저기압의 중심에 가까운 C가 D보다 낮다고 보는 게 적합하겠죠. 저 기압이 낮을수록 저기압의 세력은 강해지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니은 되겠습니다. 표는 수심 1000m인 서로 다른 해역에서 각각 진행하는 해파 A와 B의 파장을 나타낸 것이다. A와 B는 각각 너울과 지진의 일 중 하나이다. A, B를 보았더니 파장이 10 미만 미터인 게 있고 200m인 게 있네요. 수심에 비해 파장이 이제 매우 긴 파를 우리는 지진의 일이라고 부르죠. 지진의 일. 지진의 일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파장이 워낙 길기 때문에 천해파의 성질을 가지게 된다. 천해파. B가 지진의 일이기 때문에 A는 너울이 되겠습니다. 너울의 특징은 마루가 둥글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중력과 속도는 10m/s 제곱이다. 기억. 자, A는 너울이기 때문에 마루가 둥글었습니다. 니은. B가 진행할 때 표층의 물입자는 타원 운동을 한다. 천해파의 특징이 타원 운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니은은 맞는 선지가 되겠고요. 디귿. B의 주기는 120초이다.
우리가 통상 속력이라고 말하는 것은 단위 시간 동안에 이동한 거리를 속력이라고 부르죠. 이 문제에 이제 대입하게 된다면 1000회파의 속력 V는 주기분의 파장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고요. 파장은 편의상 L이라고 적겠습니다. 그리고 1000회파의 속력 V는 루트 GH를 통해서 구할 수가 있고, 파장은 지금 주어져 있네요. 파장이 12만. 자, 그럼 루트 GH를 구하게 된다면 중력가속도 10에다가 수심이 1000m이기 때문에 V는 100이 되겠고, 파장이 12만이니까 12만을 대입하고 100을 대입하면 되겠죠. 그러면 100은 주기분의 12만이다. 자, 그럼 주기에 대해서 정리하게 되면 100분의 12만이 되겠죠. 자, 약분하게 되면 얼마인가요? 1200초가 되겠습니다. 1200초.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니은입니다. 자, 10번 문제. Q는 가상의 태양계 소행성 P와 Q의 공전궤도 긴반지름과 이심률을, 그림은 P의 공전궤도를 나타낸 것이다. A1과 A2는 태양과 P를 잇는 선분이 같은 시간 동안 휩쓸고 지나간 면적이다. 자, 기억할게요. A1과 A2는 같다. 자, A1의 면적과 A2의 면적은 같은 시간 동안 휩쓸고 지나간 면적이기 때문에 케플러 제2법칙에 따라서 맞는 선제가 되겠고요. 니은. 자, 근일점의 거리는 Q가 P보다 크다. 근일점이라고 말하는 것은 가장 가까워지는 지점이 근일점이 되겠죠. 가까울 근자 써가지고. 이를테면 수행성 P가 있고 Q가 있습니다. P가 있고 Q가 있다. 저희가 이심률이라고 말하는 거는 궤도 긴 반지름, 장반경분의 초점거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심률은 장반경분의 초점거리이다. 먼저 P를 먼저 보게 된다면 P의 이심률은 0.7인 거고 장반경은 4. 그러면 초점거리 구할 수 있는 거고, Q 행성 역시도 이심률이 0.8, 장반경은 8, 그리고 초점거리 구하면 되겠죠. 그렇게 구하게 되면 초점거리는 2.8이 되겠고, 그리고 Q에서의 초점거리도 6.4가 되겠죠. 우리가 초점거리라고 말하는 거는 일단 긴 반지름인 장반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십자로 원을 잘랐을 때 중심에서부터 행성까지, 이 거리가 지금 2.8이란 말이 되겠죠. 2.8 AU.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6.4 AU. 그리고 이심률에서 P행성에서의 이심률은, P행성에서의 장반경은 4.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4 AU. Q에서는 8.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8. 자, 니은에서 묻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 지금 근일점에 대해서 묻고 있죠. 가까울 근자기 때문에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구하면 되겠다. 즉, P행성에서의 근일점은 장반경에서 초점거리를 빼면 됩니다. 장반경이 4였고 초점거리가 2.8이기 때문에 P행성에서의 근일점까지의 거리는 1.2가 되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Q행성에서는 근일점이 마찬가지로 장반경에서 초점거리를 빼주면 되니까 장반경이 8이고 초점거리가 6.4였습니다. 빼면 1.26 AU라고 할 수 있겠죠. 근일점까지의 거리는 Q가 A보다 훨씬 더 멀리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일점 거리는 Q가 P보다 크다. 맞는 말이 되겠고, 디귿. Q의 공전주기분의 P의 공전주기는 3분의 1보다 작다. 공전주기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 지금 문제에서는 장반경이 주어져 있죠. 케플러 제3법칙에 의하면 공전주기의 제곱은 궤도 장반경의 세제곱이다. 이렇게 이제 구할 수가 있겠는데, PQ 따로따로 나눠가지고 한번 알아볼게요. 먼저 장반경이 주어져 있으니까 P를 먼저 구해보도록 할게요. P에서의 장반경은 4기 때문에 4 곱하기 4 곱하기 4, 4의 3승은 P의 제곱이 되어야 되죠. P의 제곱은 A의 3승이다. 이렇게 되면 P의 제곱이기 때문에 루트 씌우면 4루트 4가 되겠고, 루트 4 벗기면 8년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소행성 P의 공전주기입니다. 소행성 P의 공전주기. 그리고 이제 Q의 공전주기를 구하게 된다면 마찬가지로 공전궤도 장반경의 궤도 장반경의 세제곱은 공전주기의 제곱이기 때문에 8 곱하기 8 곱하기 8은 8루트 8이게 되겠죠. 루트 8은 2루트이기 때문에 16루트 2가 되겠습니다. 16루트 2년. 디귿선지는 이제 Q의 공전주기분의 P의 공전주기 때문에 Q가 16루트 2.
그리고 P의 공전주기는 8. 이게 이제 3분의 1보다 큰지 작은지 찾아보면 되겠는데, 약분하고 2 루트 2. 루트 2가 2보다는 작죠? 1.4 정도 되는데, 2에다가 1.4만큼을 곱한다 할지언정 3보다는 그 값이 더 크다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Q의 공전주기분의 P의 공전주기는 3분의 1보다 크다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기억 니은이다. 표는 어느 지진에 의해 발생한 피파가 관측소 ABC에 도달하는 데 걸린 시간을, 그림은 각 관측소의 위치를 나타낸 것이다. 이 지진의 진앙은 지점 기업과 니은 중 하나이며 에스파의 속도는 3km/s이다. 자, 맨 마지막 조건을 보게 되면 단, 진원의 깊이는 0m이다. 진원의 깊이가 0m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얕은 곳에서 발생한 지진이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진원까지의 거리나 진앙까지의 거리나 별반 차이 없다. 기억할게요. 진앙은 니은에 위치한다. 자, 지진파의 속도가 일정하죠. 그리고 이제 기업과 니은 중 하나가 진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왼쪽 도표를 보게 되면 A 관측소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가장 길어요. 가장 길다는 것 자체가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거가 되겠죠. 만약에 기억을 지진 발생 위치라고 생각한다면 진원에서 A까지가 진원에서 C까지의 거리보다 가깝기 때문에 틀린 거가 되기 때문에 니은에서 지진이 발생했다고 생각하는 게 맞는 말이 되겠죠. 따라서 진앙은 니은에 위치합니다. 니은 피파의 속도는 5km/s이다. 우리가 속력이라고 혹은 속도라고 말하는 거, 단위 시간 동안에 이동한 거리를 가지고 속도를 구할 수가 있죠. 지금 피파의 속도가 주어져 있지 않고 B 관측소까지의 거리가 주어져 있네요. 그러면 B 관측소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4초였어요. 4분의 20을 하면 피파의 속도가 나오겠죠. 자, 피파의 속도는 5입니다. 니은도 맞는 선지가 되겠고, 디귿 C에서 PSC는 4초이다. 저희가 PSC라고 말하는 것은 에스파의 속도에서 TS에서 피파의 도착 시간을 빼주는 게 바로 PSC가 되었죠. 자, 그럼 이제 PSC를 구해봅시다. 지금 문제에서는 C 지점에서의 PSC를 묻고 있네요. 진원의 위치 혹은 진앙의 위치에서 C 관측소까지 갔는데 지진파가 도착한 시간이 6초였어요. 6초. 이 6초라고 하면 거리도 구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피파의 속도가 5라는 걸 알아냈기 때문에 C 관측소까지 도달하는 데 걸리는 거리는 30km가 되겠습니다. 5 곱하기 6을 해가지고. 이제 거리도 구해져 있으면 시간도 구할 수가 있겠죠. 시간. 먼저 피파가 도착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볼게요. 피파가 도착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일단 T는 V분의 S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피파의 속도가 5였어요. 그리고 30km를 달려가는 거기 때문에 6초 걸렸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에스파의 속도를 보게 된다면 에스파의 속도가 여기 3이라고 주어져 있죠. 3km/s의 속력으로 30km를 나아갔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에스파가 도착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10초가 되겠네요. 그러면 PSC는 얼마가 되나요? 10초에서 6초를 빼니까 4초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C에서 PSC는 4초가 맞는 선지가 되겠네요.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 그림은 어느 지역의 기온과 이슬점의 연지 분포를 단열 선도에 나타낸 것이다. 기억할게요. 고도 1에서 1.5km 대기층의 안정도는 절대 안정이다. 1km, 1.5km. 그리고 기온 감률이 여기죠. 그리고 건조 단열 감률이 요거죠. 지금 건조 단열 감률보다도 기온 감률이 워낙 적기 때문에 대기층의 안정도는 절대 안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맞고, 니은. 지표의 공기덩어리가 강제 상승될 때 연결고도는 0.5km이다. 지금 지표에서의 기온은 24도가 되겠고요. 이슬점 온도는 20도입니다. 지표에 있는 불포화 공기가 건조 단열 감률을 따라서 올라가겠죠. 건조 단열 감률을 그리게 된다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고, 20도씨에서는 이제 이슬점 감률을 따라 올라가면 되겠죠. 이슬점 감률 이렇게 그리면 두 선이 만나는 교점이 바로 응결이 시작되는 상승 응결고도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0.5km. 그렇기 때문에 니은 선지도 이제 맞는 선지가 되겠고요. 디귿. 지표의 공기덩어리가 가열되어 26도씨가 되면 지표 공기를 가열해서 26도를 만든다고 합니다. 25, 26. 자, 26도씨에서 건조 단열 감률을 따라서 올라가야겠죠. 건조 단열 감률을 따라서 올라가면 올라가는 과정에서 기온 감률과 주변 공기와 기온이 같아지기 때문에 더 이상 강제적인 상승이 어렵게 됩니다. 상승 응결고도는 0.5km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열되어 26도씨가 되면 이 공기덩어리는 자발적인 상승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기억, 니은. 13번 문제. 그림가는 어느 나선 은하에서 실제로 관측된 회전속도 곡선을 A로, 빛을 내는 물질로 추정한 회전속도 곡선을 B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란은 가로 추정한 물질의 밀도 분포를 은하 중심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기억할게요.
은하 중심으로부터의 거리 3km 이내에서 은하는 케플러 회전을 한다. 3km까지 위치는 이 정도까지가 되겠고요. 우리가 케플러 회전이라고 부르는 것 자체는 질량을 가진 물체로부터 멀어짐에 따라 가지고 속도가 느려지는 걸 말하죠. 자, 그런데 지금 3km 이내의 은하의 회전 속도 양상을 보게 된다면 강체 회전에 가깝다고 보는 게 적합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기억은 틀린 선지가 되겠고요. 이행 갈게요. 은하 중심으로부터의 거리 10km 부근에서는 암흑 물질의 밀도가 보통 물질의 밀도보다 높다. 10km까지의 거리는 여기 정도라고 말할 수가 있겠고, A, B의 차이를 먼저 좀 보게 된다면 A는 실제로 관측된 회전속도 곡선이 A예요. 그리고 B는 빛을 내는 물질로 추정한 회전속도 곡선. 이게 의미하는 게 이제 B의 경우는 보통 물질에 대한 전자기파 영역으로 볼 수 있는 보통 물질에 대한 회전속도 곡선이었고, A는 보통 물질 플러스 암흑 물질에 대한 회전속도 곡선이라고 보는 게 적합하겠습니다. 라그림을 보게 된다면 A로 추정한 밀도 분포가 A가 이제 보통 물질과 암흑 물질에 대한 밀도 분포라면 B는 보통 물질이 되겠죠. 그리고 A와 B의 차이로 추정한 요 점선, 작은 점선, 요 점선은 보통 A에서 B를 뺀 차이이기 때문에 암흑 물질의 밀도라고 보는 게 적합하겠습니다. 그럼 니은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은하 중심으로부터의 거리 10km 부근에서는 암흑 물질의 밀도가 암흑 물질의 밀도 여기라면 보통 물질의 밀도는 여기이기 때문에 암흑 물질의 밀도가 보통 물질의 밀도보다 높다고 보는 게 적합하겠습니다. 디귿. 은하의 총 질량은 A를 이용하여 구할 수 있다. 우리가 총 질량이라고 말하는 것은 보통 물질과 암흑 물질의 밀도, 그러니까 전체 실제로 관측한 회전속도 곡선을 통해 가지고 총 질량을 추정하는 거기 때문에 보통 물질과 암흑 물질로 이루어져 있는 걸로. 따라서 이제 A를 이용하여 구할 수 있다가 이제 적합한 말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니은 디귿입니다. 그림 가 하나는 어느 화성한 박편을 직균입고 상태에서 관찰한 것이다. 나는 가에서 재물대를 45도 회전했을 때의 모습이다. 현재 직균입고 상태로 관찰하는 모습이라는 힌트가 있고요. 기억할게요. 이 암석은 화산암이다. 자, 우리가 화산암의 특징은 세립질 조직을 가지고 있다는 특징이 있죠. 세립질 조직의 크기는 결정의 크기가 1mm보다도 작아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하고 나에서 축적을 보게 된다면 결정 크기가 1mm보다 크기 때문에 이 암석은 심성암이 되겠죠. 화산암 아니겠죠. 니은 가에서 광물 A의 다색성이 관찰된다. 직교 니콜에서는 다색성을 관찰할 수가 없습니다. 다색성은 개방 니콜에서의 특징이 되겠죠. 디귿. 광물 A는 광학적 이방체이다. 정답은 디귿 되겠습니다. 자, 광학적 이방체 광물을 직교 니콜로 보았을 때 관찰되는 주요 특징은 간섭과 소광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디귿. 자, 그림은 우리나라에서 관측한 행성 ABC의 시지름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ABC는 각각 수성, 금성, 화성 중 하나이다. 발문에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시지름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그리고 ABC는 각각 수, 금, 화이다. 시지름이 시간에 따른 시지름의 변화 양상을 나타낸 거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제 회합 주기에 대해 묻는 문제라는 걸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회합 주기를 통해 가지고 ABC가 각각 수성인지, 금성인지, 화성인지를 알아내면 되겠죠. 자, 그림 보게 되시면 회합 주기가 가장 짧은 천체, 바로 C가 되겠습니다. 회합 주기가 1년도 되지 않고 굉장히 짧은 시기를 가지고 있는 수성은 바로 C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A하고 B의 회합 주기를 보았더니 B의 회합 주기는 시지름이 가장 클 때가 여기고 가장 작을 때가 한 대략 요 정도가 되겠네요. 그리고 A의 경우는 회합 주기가 그림상으로 관찰되지 않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회합 주기가 2년째 넘어가는 태양계 행성으로는 화성이 있고, 그림에서 회합 주기가 가장 긴 행성 역시도 화성이기 때문에 A가 화성이라는 걸 알아낼 수가 있고요. B가 금성이 되겠습니다. 기억할게요. 자, 공전 주기는 A, 그러니까 A가 화성이었고 B가 금성이었고 C가 수성이니까 수성이 가장 짧고 화성이 가장 깁니다. 기억은 맞는 선지가 되겠고, 니은. 자, 기억 시기의 A의 적경은 태양의 적경과 같다. 기억 시기가 여기가 되겠고, A의 적경은 태양의 적경과 같다. 지금 화성의 시지름이 가장 커지는 시기는 충입니다. 충이라는 말 자체가 태양과 적경 차이가 12시 차이라는 걸 알아낼 수가 있겠죠. 12시간 차이기 때문에 니은은 틀린 선지가 되겠고, 디귿. 니은 시기에 우리나라에서 B는 동쪽 하늘에서 관측된다. 니은 시기에 니은 시기에 우리나라에서 B는 내행성인 금성입니다. 금성의 시지름이 가장 높아질 때 여기가 바로 내합이 되겠죠. 내합에 이르기 전에는 동방이각이 있을 겁니다. 즉, 니은 시기에 우리나라에서 금성은 동방이각에 있기 때문에 해가 진 다음에 동쪽 하늘이 아니고 해진 다음에 서쪽 하늘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1번 기억되겠습니다. 그림 가하나는 각각 한반도의 지체 구조와 지질계통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1번 갈게요. A에는 적도 근처에서 형성된 지층이 분포한다.
약간 지역적이긴 한데 조선노충근하고 평안노충근이 형성된 시기의 고생대 지층은 해양생명체 화석이 많이 분포하고 있거든요. 과거에 적도 근처에서 형성된 지층이 분포하는 겁니다. 1번은 맞는 말이 되겠고 2번 B에는 염리가 발달한 암석이 분포한다. B는 영남육계죠. 영남육계에는 염리가 발달한 변성암들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맞고 C에는 디귿이 분포한다. C 경상노충근에는 디귿이 백악기. 경상노충근 백악기 중생대 맞는 말이 되겠고 4번 기역 형성 이후 대규모 화가압류 관입이 있었다. 대규모 화가압류 관입은 중생대 쥐라기 때 대보조선운동 그리고 불국사운동이 있겠죠. 대규모 화가압류 관입은 기역 형성 이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맞는 말이 되겠고 디귿 5번 동해는 니은 형성 시기에 확장이 되기 시작했다. 동해는 신생대 때 만들어졌습니다. 신생대 때 태평양판이 유라시아판으로 섭입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니은 형성 시기에 확장된 게 아니고 신생대 때 확장되기 시작했다고 보는 게 적합하겠죠.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5번 되겠습니다. 표는 북반구 동일 위도에 있는 지점 A와 B에서 연직으로 관측한 남북방향 지균풍의 풍속을 나타낸 것이다. 플러스는 남풍, 마이너스는 북풍에 해당한다. 단, 대기는 정력각 평행 상태이며 4개의 등압면 기울기는 각각 일정하다. 일단 좀 지우고 시작할게요. 기억하겠습니다. 850헥토파스칼 등압면의 지균풍에 동서방향으로 작용하는 기압 경도력의 크기는 A가 B의 2배이다. 자, 850헥토파스칼을 보게 되면 A에서는 지금 북풍이 불고 있는 상태고요. B에서는 현재 남풍이 불고 있는 상태입니다. A에서는 북풍이 불고 있죠. 북풍. B에서는 남풍이 불고 있습니다. 남쪽에서 불어오는 바람. 자, 근데 현재 북반구이고 동일 위도라고 합니다. 북반구에서 바람이 부는 방향은 기압 경도력에 대해서 오른쪽 직각 방향으로 분다고 말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A 지점에서의 기압 경도력의 방향은 이 방향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동쪽 방향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B에서의 기압 경도력의 방향은 서쪽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서쪽. 이 방향. 자, 우리가 이제 기압 경도력이라고 말하는 거는 정력각 평형으로서 전향력과 서로 평형을 이루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코리올리, 그러니까 전향력이라고 말하는 거, 이 V, 오메가, 사인 파이. 사인 파이에서 이제 현재 동일 위도기 때문에 사인을 없애주고, 자전각속도 없애주면, 엄밀히 말해서 이 기압 경도력이라고 말하는 것은 풍속에 비례한다고 말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850헥토파스칼 증압면에서 A 지균풍의 풍속은 4였어요. 마이너스 4. B에서는 플러스 8이었어요. 그러면 기압 경도력, 동서방향으로 작용하는 기압 경도력의 크기는 A가 B의 2분의 1배라고 보면 되겠죠. 2분의 1배. 얘가 4이고 얘가 8이기 때문에 2분의 1배이다. 따라서 이제 기억선지는 틀린 선지가 되겠고요. 니은. A30의 지균풍의 동서방향으로 작용하는 전력의 크기는 700헥토파스칼 등압면이 850헥토파스칼 등압면의 3배이다. 지금 A30에서 부는 거에 대해서 이제 붙고 있네요. A30에서 지금 A30의 지균풍의 동서방향으로 작용하는 전력의 크기. 방금 푼 방식과 이제 동일한 방식으로 풀어볼게요. 자, 지금 A에 대해서 묻는 문제가 되겠고요. A에서 700헥토파스칼 그리고 850헥토파스칼. 700헥토파스칼 등압면에서 A의 바람은 현재 남풍이 불고 있네요. 남풍. 남쪽에서 불어오는 바람. 그리고 850헥토파스칼 등압면에서는 북풍이 불고 있다. 북반구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압 경도력의 방향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북반구에서는 기압 경도력에 대해서 오른쪽 직각으로 바람이 부는 거기 때문에 700헥토파스칼 등압면에서는 현재 기압 경도력이 서쪽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고 850헥토파스칼 등압면에서는 동쪽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겠죠. 내가 지금 그린 이 방향이 기압 경도력의 방향이 되겠다. 또한 이제 정역과 평형을 이루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향력의 방향 역시도 기압 경도력과 반대 방향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전향력의 방향. 자, 이제 니은 선제를 다시 읽어보게 된다면 동서 방향으로 작용하는 전향력의 크기는 700헥토파스칼 등압면이 800헥토파스칼 등압면의 3배이다 라고 보고 있는데 700헥토파스칼에서의 풍속이 10이었습니다. 12. 기호 생략할게요. 850에서는 4였어요. 그러면 700헥토파스칼 등압면에서의 풍속이 850헥토파스칼 등압면에서의 풍속보다 3배만큼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따라서 니은은 맞는 선지가 되겠고 디귿. B에서 700에서 850헥토파스칼 대기층의 두께는 동쪽이 서쪽보다 두껍다. 이제 B에 대해서 묻고 있고요. B에 대해서 묻고 있고 700에서 850헥토파스칼 등압면에서의 대기층의 두께이죠. 대기층의 두께를 알아내기 위해서는 일단 기압 경도력의 방향을 알고 있어야겠네요. 항상 기압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작용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먼저 700헥토파스칼 등압면에서의 등압면의 기울기를 보게 된다면
700헥토파스칼에서는 다시 그려볼게요. 700헥토파스칼, 850헥토파스칼. 700헥토파스칼에서는 현재 북풍이 불고 있고 850에서는 남풍이 불고 있고 기압 경도력의 방향은 기압 경도력의 방향은 바람 방향의 왼쪽 직각. 따라서 700에서는 동쪽으로, 850에서는 서쪽으로 기압 경도력이 작용하고 있고, 그렇다는 말은 700헥토파스칼 등압면에서의 등압면의 기울기는 이렇게 동쪽으로 경사진 모양이라고 볼 수가 있고 850헥토파스칼에서는 서쪽으로 기울어져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네요. 이 등압면을 이제 합쳐볼 건데 700헥토파스칼 등압면이 850헥토파스칼 등압면보다 훨씬 더 고도가 높겠죠. 그러면 700헥토파스칼 등압면의 기울기를 먼저 그리고 이렇게 먼저 그리고 그리고 850헥토파스칼 등압면의 기울기를 그리고 중앙을 잘라보겠습니다. 오른쪽이 동쪽이 되겠고 왼쪽이 서쪽이 되겠습니다. 발문에서 대기층의 두께를 묻고 있기 때문에 대기층의 두께는 700에서 850까지의 두께를 말하는 거므로 동쪽보다는 서쪽 대기층이 조금 더 두껍다고 보는 게 적합하겠죠. 따라서 대기층의 두께는 동쪽이 서쪽보다 얇습니다. 그러므로 정답은 2번의 니은. 표는 상기상단 A와 B에서 정향점에 위치한 별의 색지수와 겉보기 등급을, 그림은 색 등급도의 표준 주기율을 나타낸 것이다. 자, 기억하겠습니다. 성단에서 주기율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A가 B보다 크다. 자, 먼저 A 성단을 보았더니 색지수가 마이너스 0.1, 겉보기 등급은 6인데 그냥 표준 주기율에다가 A 성단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A 성단의 정향점이 되겠고요. B 성단에서의 정향점은 0.2입니다. 0.2는 대략 이 정도 되겠죠. 여기가 B 성단에서의 정향점이 되겠다. 정향점이라고 말하는 것은 A 성단의 경우는 주기율성이 여기까지만 존재하고 여기부터 질량이 큰 쪽에서는 더 이상 주기율성이 없다는 말이 되겠죠. B도 여기까지만 있고 이보다 질량이 큰 별은 이미 주기율성을 졸업했다는 거. 자, 그렇기 때문에 주기율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아무래도 A가 좀 더 오래 남아있기 때문에 비율 자체는 A가 B보다 크다고 보는 게 적합합니다. 자, 니은 나이는 A가 B보다 많다. 지금 X축의 색지수죠. 표면 온도가 높은 별을 생각하게 된다면 A가 표면 온도가 더 높은 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 빠르게 졸업해야 되는 거, 주기율성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인 나이는 B가 A보다 많다고 보는 게 적합하겠습니다. 틀렸고, 디귿. 성단까지의 거리는 A가 B보다 가깝다. 통상 우리가 성단까지의 거리, 겉절이라고 부르죠. 겉절이는 5 로그 R 마이너스 5이다. 네, 여기서는 이제 거리 지수만 가지고 보게 된다면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 먼저 겉보기 등급을 보게 되면 A 성단에서는 6이 되겠고 B에서는 5가 되겠습니다. 절대 등급 보게 된다면 A는 대략 1이 되겠고 B는 대략 2.2 정도 되겠네요. 계산하게 되면 A에서의 거리 지수는 5가 되겠고 B에서는 2.8이 되겠다. 자, 거리 지수가 클수록 성단까지의 거리는 더 먼 거기 때문에 성단까지의 거리는 A가 B보다 멀다가 맞는 거가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1번에 기억되겠습니다. 그림은 북위 37도 지역에서 관측한 별 S의 고도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고 표는 별 기억 니은 디귿의 적경과 저기를 나타낸 것이다. S는 기억 니은 디귿 중 하나이다. 자, 기억할게요. S는 기억이다. 지금 보이시는 그림은 시간에 따른 고도를 나타낸 그림이고 전체 S의 남중고도는 여기 대략 밤 9시라고 생각해볼 수가 있겠다. 또한 별 기억 니은 디귿의 적경과 저기가 나와 있고요. 우리가 이걸 통해서 S가 기억인지 알아내는 방법은 그림에 주어져 있는 고도를 통해 가지고 알아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지역의 위도는 북위 37도가 되겠고 남중고도라고 말하는 것은 90-위도에다가 저기를 더하면 돼요. 자, 90도에서 37도를 빼게 되면 52도가 되겠죠. 52도에다가 저기를 더하면 그게 별 기억 니은 디귿의 남중고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억의 남중고도는 12 더하기 52라니까 65도가 되겠고 별 니은의 남중고도는 52도에다가 7도를 더하니까 59도가 되겠죠. 별 디귿의 남중고도는 52도에다가 21도를 더하니까 73도가 되겠습니다. 밤 9시에 고도가 65도. 대략적으로 별 기억이 현재 남중고도가 60도에서 70도 사이이기 때문에 기억이 S라고 보는 게 적합하겠습니다. 따라서 기억은 맞는 선지가 되겠고 니은 전체 S를 관측한 시기가 6월경이냐 이거는 이제 그림을 통해서 알아보는 게 좀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지구가 있어요. 지구가 있고 지구를 좀 4등분으로 나눠볼게요. 교과서에 나와있는 그림식으로 12시 방향에다가 태양을 그릴게요. 현재 시간은 몇 시에 남중했죠? 전체 S가 밤 9시에 남중했기 때문에
S의 위치가 여기가 되겠네요. 9시 남중원 전체 S. 관측자의 위치는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죠? 이렇게. 현재 별 기억. 기억, 그러니까 S 전체가 기억이라는 걸 알았잖아요. 밤 9시 남중했고, 현재 적경이 2시입니다. 2시. 그럼 태양의 적경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여기가 2시니까 여기가 23시가 되겠고, 태양의 적경은 23시에서 6시를 빼게 되니까 태양의 적경이 17시가 되겠습니다. 태양의 적경이 17시라고 말하는 거는 동짓날의 적경이 18시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적경 1시간당 15일 정도 이제 빠지기 때문에 12월 초라고 생각하는 게 맞겠네요. 따라서 니은 S를 관측한 시기는 6월경이 아니고 12월경이 되겠습니다. 디귿 갈게요. S를 관측한 시간 동안 최대 고도는 기억, 니은, 디귿 중 디귿이 가장 낮다. 적경이 2시, 6시, 18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니은별의 적경이 6시입니다. 즉 기억 S 전체와 니은별의 적경차가 4시간이죠. 4시간 뒤에 남중을 하는데 남중 고도가 59도란 얘기예요. 그러면 21시를 기준으로 해서 4시간 뒤 하나, 둘, 셋, 넷 새벽 1시에 고도 59도 정도까지 올라가는 이 위치가 남중 고도가 되겠고 남중 고도 그림을 대략적으로 그리면 이런 식으로 이제 남중하는 양상 이게 전체 니은의 고도가 되겠습니다. 현재 기억과 니은 중에서 남중 고도는 니은이 작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제 디귿이 관건인데 디귿은 18시, 적경이 18시죠. 18시. 적경이 18시라는 것 자체가 이거는 이제 이 표에다가 그리기는 좀 애매할 것 같아가지고 다시 오른쪽 좀 볼게요. 적경이 18시에 남중합니다. 적경 18시. 태양의 적경이 17시이기 때문에 디귿의 적경이 18시다. 요 정도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다. 별 디귿의 적경이 18시. 현재 관측자 입장에서는 6시부터 3시까지 6시부터 3시까지만 그러니까 S를 관측한 시간 동안의 최대 고도 시간 동안에 요 구간 동안의 최대 고도를 알아내야 되는데 6시부터 만약에 관찰하게 된다면 관측자의 위치는 여기가 되겠죠. 새벽 3시까지 관찰한다면 뭐 2, 3, 4, 5 대략적으로 관측자는 6시에는 이제 별 디귿을 볼 수 있겠지만 18시니까 1시간 이상은 관찰이 가능하겠지만 그 고도가 73도라고는 말할 수가 없겠죠. 디귿의 남중고도 73도가 되기 위해서는 18시여야 돼요. 18시 적경이. 다른 말로 하면 오후 1시에나 관찰했을 때의 남중고도가 73도가 된다는 말이고 저녁 6시부터 관찰한다면 실질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시간이 1시간가량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양상으로 지금 지고 있는 모습이 관찰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측 가능한 시간 동안의 최대 고도는 디귿이 가장 낮다라고 보는 게 적합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기억 디귿이다. 그림은 정력학 평형과 지역류 평형이 이루어진 어느 북반구 해역에서 밀도가 로1, 로2인 해수층의 동서 단면을 나타낸 것이다. 수온약층 기울기 크기는 해수면 기울기 크기 500배이다. 중력과 속도는 일정하고 C에서 지역류의 유속은 0이다. 자, 일단 그림에서 발문에서 언급한 조건들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기울기 먼저 체크할게요. 이렇게 체크하고 이 구간은 로우지 H가 일정하기 때문에 전부 다 소거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수온약층 기울기 크기는 해수면 기울기 크기 500배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가 1대 500이 되겠고 500이 되겠고 등수한면을 기준으로 이쪽을 X축 여기를 Y축이라고 한다면 여기가 로투죠. 네, 이렇게 놔두고 문제 볼게요. 자, 먼저 기억. 지역류의 유속은 A가 B보다 크다. A하고 B 지역에서는 위쪽에 해수면의 기울기가 동일하기 때문에 유속은 A와 B가 같습니다. 틀렸고, 니은. 단위 질량당 연직 수압등들의 크기는 엄밀히 말해서 중력과 같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정력과 평형을 이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A 지점이던 B 지점이던 C 지점이던 어느 지점에서나 전부 다 연직 수압등들의 크기는 같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니은 맞고, 디귿. 로우 1분의 로우 2는 1.002다. 계산하면 되겠죠. 수온약층의 기울기 크기가 해수면 기울기 크기 500분의 1이라고 했기 때문에 자, 먼저 로1 G 더하기 로1 G 500은 로2 G 500이 되겠고 중력과 속도 G 약분하면 되겠죠. 계산하면 로우 1분의 로우 2는 500분의 501이 되겠습니다. 계산하면 1.002. 자, 따라서 디귿 로우 1분의 로우 2는 1.002다.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니은 디귿이다.